우선 그 이화여대 사태에 대해서 우리 그 청장님께서 물론 조직보호 차원에서 또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어떤 노고를 어떻게든 좀 지켜주시는 수장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당시에 그날 그 28일, 29일, 30일 상황들이 서대문 경찰서 정보과장, 경비과장 또 서장님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23회의 긴급 구조 요청, 그 대학 측의 그 증인 요청에도 안 나왔어요. 그 총무처장님 그리고 일부 교수님들이 허위 신고들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감금되지도 않았고요. 자유롭게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28일부터 감금되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왜 안 와주십니까? 계속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왔습니다. 물론 신고가 누적되니까 부담은 있으셨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그럼 경찰에 그렇게 허위 신고를 하면 반드시 다수의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제, 그제 서울청 국감 때 분명히 그 사실은 확인이 되었고요. 문제는 500명이라는 숫자가 왜 생겼느냐. 그 전에 150명이었던 거 아시죠? 28일, 29일 들락날락이었지만 평균 15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은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30일 날 오전 11시 전에 총장께서 본관에 안 계셨는데 학생들에게 본관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학생들이 총장님 오신대라고 하면서 몰려들었어요. 500명으로 불어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께서 서대문 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사실은 서대문 경찰청장도 확인했고 정보과장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총장이 직접 서대문 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왜 빨리 경찰 투입 안 하느냐 해달라라고 합니다. 공문서는 28일, 29일 두 건만 존재합니다. 시설보호 요청서요. 실제로 경찰 투입이 이루어진 것은 경찰은 계속 자제하다가 왜 자제했을까요? 현장 정보관이 확인해 보니까 신고가 허위예요. 그 해당되는 교수들이 들락날락 하실 수 있는 상황이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0일 날 11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의 전화 연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사실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도 1996년 부산대학교에서 경찰관 1000명이 투입돼서 학생 7명을 연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들이 연명으로 이 대학의 자율성과 신성성이 침해된 폭거라고 하면서 항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이후에 경찰은 대규모 경찰 병력 투입을 자제해 오셨습니다. 서강대학교 남녀공학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험한 남성들도 많은데 80명 투입됐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그렇게 여학생들이 앉아서 농수하는 장소에 1000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된다는 건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 수고하시고요. 네, 청장님,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철호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100% 공감을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여야 합의 이전에 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법적인 책임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조문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를 하겠다. 인력의 상당 부분을 민생차원을 돌리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어떤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홍철호 의원님도 해병대 출신이시고 부마 사태 등의 아주 우리 사회의 그 치열한 현장을 직접 하신 분입니다. 저 역시 아시다시피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 그 뜨거웠던 현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고 안병하 경무관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역시 전쟁 영웅이십니다. 6.25 참전 영웅이시고 결국 그 군사독재 정권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시민을 향해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본인 스스로가 시민을 향해서 그럴 순 없다. 시민은 경찰의 적이 아니다. 혹시라도 있을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찰관들의 총기를 모두 수거했던 분입니다. 모두 보시다시피 정말 그 어려운 그 싸움의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은 불필요한 권력의 남용, 물리력의 사용, 폭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그 백남기 농민에 대한 추모와 정권 규탄 그 행진과 대회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국민 지킴이 활동을 한 것도 보고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아직까지도 손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이재정 의원은 멍이 상당히 심하게 들어 있고요. 왜 그랬냐 하면 아주 일순간 그 시위대와 경찰 간에 충돌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통로를 연이 많이 하는 상황에서요. 그 당시에 저희들의 절박한 상황은 어떻게든 충돌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몸으로 일단 그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치 30년 전 기동대 소대장이 된 듯한 느낌이었고요. 대원들 앞에서 대원들을 보호하면서 시민들에게 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이재정 의원님 반대편에서 경찰 보고 시민들을 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날 대회는 전혀 부상자 없이 저희 둘만 빼고 마무리가 평화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하신 말씀이, 지난해 11월 14일 대회 때도 그랬다라면 백남기 선생님은 아마 사망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경찰과 시위대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교통의 원활성과 다른 시민들의 안전 등을 위해서 이 지점까지는 도저히 그 이후로는 열어줄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진정성을 믿질 못해요. 반대로 시위대에서 딱 100m만 가겠습니다. 거기에 추모 현장이니까, 사망하신 곳이니까 거기까지만 갈 테니 거기까지만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경찰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중재자가 중재를 했을 때 양측이 신뢰를 가지고 폭력 없이 충돌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향후에도 앞서 우리 홍철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의 연장선상으로 경찰과 시위대 간에 또는 주최 측 질서 유지인 누구이든 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양측 간에 그런 그 신뢰관계 형성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경찰 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양측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누군가를 내세워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가겠습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그래서 부디 앞으로는 경찰과 시위대가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도 흑수저 아닙니까? 그렇죠? 저 뒤에는 대부분의 경찰 간부들 다 흑수저입니다. 누가 금수저가 경찰에 들어와서 그 고생하겠습니까? 시위대들 다 흑수저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태어나셔서 차별받고 그 견디다 못해서 어쨌든 생업 현장에 농민 여러분 지금 수맥가 때문에 속 끌고 차 끌고 올라오시는 상황인데요. 왜 둘이 싸워야 됩니까? 원인은 딴 데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서 또는 정권에서 이 문제를 대화로, 정책으로, 약속 이행으로 풀지 않고 경찰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시위대 앞에서 물리로 막으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선봉해서 그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스스로가 변수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 스스로가 시위대를 자극하고 시위대랑 싸워서 부상자를 만들어내고 경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지는 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그 두 가지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를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여야 합의를 계속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지만 그것 없이도 정말 다른 책임 문제와 별도로 도의적으로 경찰의 수장으로서 새로운 수장으로서 깨끗하게 출발하기 위해서 조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경찰 먼저 평화적인 시위를 위한 관리를 위한 노력. 예, 의원님 말씀하신 조문 문제와 또 평화적 집회 시위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아까 이제 불신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불신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다중의 그 통제 불가능성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춘 의원님. 예, 박남춘입니다. 우리가 이게 백남기 농민 사건을 다룰 때에 야당 의원 어느 누구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청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하게 처벌하잖아요. 과잉 수사라는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왜 여기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러는가? 지금 국민을 상대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저 테이프를 틀어놓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저들은 왜 저 수준까지 갔을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저들은 저렇게 폴리스 라인을 지키고 원칙에 따라서 저렇게 해도 사회는 수용을 할 것인가? 저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 황영철 의원도 강조하시지만 공권력이 낮고 겸손하고 투명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문민 통제를 받아요. 런닝메이트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찰청장도 선출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경을 빨리 저 사람들까지 신뢰를 회복해 갈 것이냐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잘 있던 무전 녹취록 다 없애고 상황 속보 필요에 따라서 결정적인 거 법원에 낼 때도 삭제하고 내고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자꾸 다른 이야기하고 이러면 저는 저렇게 행위를 했을 때 수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좀 그런 거 보완해서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청장님? 예, 무슨 말씀이죠? 무전 녹취록 이제 남기세요. 그래야 청장님 그 많은 부하 직원들 어떻게 통솔하시겠어요? 야, 이거 정말 과잉 진압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를 스스로 하게끔 사전 통제 장치를 왜 풀어버립니까? 그리고 이 과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공직생활 해봤지만 이 또 수장이 되면 직원들 지켜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왜 피해를 볼까 노심초사하지 않겠습니까? 에? 그럴수록 저는 더 민주적 저기를 해야 예. 더 내려. 저 1분 더 내려. 예. 그런 분들일수록 고시한다고 그러고. 아까 브록도르프 판결 의원님 고시한다고 그거를 그러고.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시위 전부터의 따뜻한 대화가 있는 거예요. 예? 민주노총이라고 구별하지 마시고 전농이라고 구별하지 마시고 한번 청장님 팔 걸고 그분들하고 소주 한 잔 나눠보세요. 예? 대화, 공감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도 시위 집회 신고하면 금지 통고 막 하지 마시고 청와대 가까운 데라고 한번 해줘봐라. 니들 믿고 해줄 테니 좀 하지 마라. 그분들이 잘 알아요. 어버이연합은 아무 때나 해주고 경우에 아무 때나 해주는 거 다 알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반감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께도 나무랄 거예요. 숫자에 의해서 폭력행위로 돌변하는 그런 행위하면 누가 지지를 합니까? 그 사람들을. 경찰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체증 장비 해드리는 거는 우리 야당 의원들도 동의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경찰도 국민들의 감시를 항상 받을 수 있는 증거를 다 확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문화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박남천 의원님 좀 말씀. 윤재욱 의원님. 윤재욱 의원님하고 예. 저 유영호 의원님 이제 대표 주자들 마지막. 청장님, 이화 여대 사태와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가 그 정보과장이 총장이 정보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정보과장이 그 학교 쪽으로 전화를 해서 총장을 바꿔달라 그랬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30일 날 11시 15분경인가 35분경에 정보과장이 총장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학교 쪽으로 전화해서 총무처장이 총장을 바꿔준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선 뭐 이런 누가 전화를 했다는 이런 사실보다 이 이화여대 사건은 제가 보니까 그 학생도 그렇고 학교 측도 그렇고 되게 선의적으로 봐야 됩니다. 선의적으로. 지금 어쨌든 학교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좀 반발을 해서 평의원들이 사실 감금이 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시민을 향해서 그럴 수는 없다. 시민은 경찰의 적이 아니다. 혹시라도 있을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찰관들의 총기를 모두 수거했던 분입니다. 모두 보시다시피 정말 어려운 싸움의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은 불필요한 권력의 남용, 물리력의 사용, 폭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추모와 정권 규탄 행진과 대회 보고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국민지킴이 활동을 한 것도 보고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아직까지도 손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이재정 의원은 멍이 상당히 심하게 들어 있고요. 왜 그랬냐 하면 아주 일순간 그 시위대와 경찰 간에 충돌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통로를 연이 많이 하는 상황에서요. 우선 그 이화여대 사태에 대해서 우리 그 청장님께서 물론 조직 보호 차원에서 또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어떤 노고를 어떻게든 좀 지켜주시는 수장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당시에 그날 그 28일, 29일, 30일 상황들이 서대문 경찰서 정보과장, 경비과장 또 서장님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23회의 긴급 구조 요청, 그 대학 측의 그 증인 요청에도 안 나왔어요. 그 총무처장님 그리고 일부 교수님들이 허위 신고들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감금되지도 않았고요. 자유롭게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28일부터 감금되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왜 안 와주십니까? 계속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왔습니다. 물론 신고가 누적되니까 부담은 있으셨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그럼 경찰에 그렇게 허위 신고를 하면 반드시 다수의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제 그제 서울청 국감 때 분명히 그 사실은 확인이 되었고요. 문제는 500명이라는 숫자가 왜 생겼느냐? 그 전에 150명이었던 거 아시죠? 28일, 29일 들락날락이었지만 평균 15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은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30일 날 오전 11시 전에 총장께서 본관에 안 계셨는데 학생들에게 본관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학생들이 총장님 오신대라고 하면서 몰려들었어요. 500명으로 불어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께서 서대문 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사실은 서대문 경찰청장도 확인했고 정보과장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총장이 직접 서대문 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왜 빨리 경찰 투입 안 하느냐 해달라라고 합니다. 공문서는 28일, 29일 두 건만 존재합니다. 시설보호 요청서요. 실제로 경찰 투입이 이루어진 것은 경찰은 계속 자제하다가 왜 자제했을까요? 현장 정보관이 확인해 보니까 신고가 허위예요. 그 해당되는 교수들이 들락날락 하실 수 있는 상황이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0일 날 11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의 전화 연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사실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도 1996년 부산대학교에서 경찰관 1000명이 투입돼서 학생 7명을 연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들이 연명으로 이 대학의 자율성과 신성성이 침해된 폭거라고 하면서 항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이후에 경찰은 대규모 경찰 병력 투입을 자제해 오셨습니다. 서강대학교 남녀공학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험한 남성들도 많은데 80명 투입됐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그렇게 여학생들이 앉아서 농성하는 장소에 1000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된다는 건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님 수고하시고요. 네, 청장님,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철호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100% 공감을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여야 합의 이전에 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법적인 책임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조문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를 하겠다. 인력의 상당 부분을 민생차원으로 돌리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어떤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홍철호 의원님도 해병대 출신이시고 부마 사태 등의 아주 우리 사회의 그 치열한 현장을 직접 하신 분입니다. 저 역시 아시다시피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 그 뜨거웠던 현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고 안병하 경무관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역시 전쟁 영웅이십니다. 6.25 참전 영웅이시고 결국 그 군사독재 정권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시민을 향해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